지난 10월 1일에 이란이 이스라엘로 탄도탄 미사일 200기를 발사했죠. 그리고 그 보복으로 25일 만에 10월 26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자, 이란이 180발의 특별히 탄도탄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쏟아부었는데요. 이스라엘의 다층 방공망, 아이언돔이라든지 데이비드 슬링, 에로우 2, 에로우 3 이런 다층 방공망으로 대부분을 요격해서 별로 큰 피해가 없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죽은 사람도 없고 또 어디 특별히 타격을 받아가지고 파괴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걸 잘 막아낸 것 같아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지 25일 만에 보복 공습을 하게 되었죠. 뭐 그동안 미국에서 또 공습 극비 계획을 이란 텔레그램에 유출하는 바람에 또 한 주 연기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 배경은 이란이 최근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대응이고 그 목표가 달성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리고 온 세계 사람들이 정유시설, 이 오일 시설을 때려서 기름값이 올라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이스라엘이 세계인의 우려와 또 바이든 대통령의 만류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군사 목표물만 정밀하게 공습을 했고요. 미국의 국무장관 이 블링컨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로 이스라엘을 11번째 지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네타냐후하고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정말 군사시설만 때릴 거냐. 정유시설을 때리면 우리 선거에 지장이 있다. 핵시설 때려도 이거 정말 일이 커진다. 탄도탄 200발을 공격받았으니까 공격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거는 자위권 차원인데 얼마든지 반격할 수가 있는데 군사시설만 정말 때리느냐 뭐 이런 걸 확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링컨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 있던 미군 전투기들이 중동으로 이동을 해왔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복수의 채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란에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네덜란드 외무장관이었는데요. 이분이 X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란 어디는 때릴 거고 어디는 때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고 대응을 하면 일이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사시설 이렇게 정해진 몇 군데만 때릴 테니까 대응하지 마라.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전해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외무장관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얘기를 엑스에다가 올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데 핵심적인 시설을 쪽집게처럼 타격을 했어요. 이란은 뭐 200발의 탄도탄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뭐 큰 피해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린 것은 좀 아픈 곳을 여러 군데 찔렀다. 뭐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0월 26일 새벽에 이스라엘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란을 공습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시드 작전이라고 그래가지고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했어요. S-300 방공포대가 4개 포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파괴했다고 그래요. 소련에서 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번째, 세 번째 타격에서는 장거리 탄도탄을 만들 때 고체 연료가 들어가잖아요. 그 고체 연료를 믹스하는데 필요한 믹서, 플래네타리 믹서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전문 용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고체 연료를 섞는 믹서를 12개를 파괴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믹서는 워낙 정교한 장비라서 이란이 만들 수가 없고요. 해외에서 사와야 되는데 중국에서 사와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믹서를 다시 만드는데 1년이 걸린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란이 지금 탄도탄을 여러 개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새로 만들려고 하면 이 믹서로 고체 연료를 섞어야 되는가 봐요. 이걸 섞어서 만들지를 못하니까 연료를 못 만드니까
새로운 탄도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도 탄도탄 숫자를 늘릴 수가 없고 또 헤즈볼라나 후티한테 탄도탄 미사일을 제공해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하는데 쓰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후티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공급해 주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몇 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 믹서를 교체해서 연료를 만들 때까지는 후티에게 줄 탄도탄 미사일이 없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리도 이번 공격이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을 마비시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드론 생산 공장도 공격하고 군사시설 중심으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란 방공망은 이스라엘의 비행기가 아마 이라크 상공을 지나간 것 같은데요. 그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마 F-35가 들어가서 먼저 S-300 항공미사일 포대를 공격해서 다 파괴하고 눈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F-15 뭐 이런 F-16, F-15I 이런 것 비행기와 또 드론이 들어가서 또 뭐 공중급유기도 있고 한 100대의 전투기가 동원이 돼가지고 이란을 20군데를 공격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에 몇 군데 딱딱딱딱 찍어서 우리 몇 군데 공격할 거야 하고 알려준 그대로 거기를 다 성공적으로 공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 대한 보복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그러나 만약 이란이 대응을 하면 우리는 추가로 더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발표를 했죠. 이란은 우리 군사 기지가 20군데 파괴가 됐어. 그리고 군인이 4명이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보복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전쟁이 더 크게 이제 번지는데 이란이 이제 참죠. 이스라엘이 공격했지만은 그렇게 큰 피해 입지 않았다. 제한적인 피해만 받았다. 왜? 어디 때린다 그랬으니까 거기만 막으면 되잖아요. 막고 피하고 뭐 다 했겠죠. 그래서 제한적인 피해만 받았다. 그래서 뭐 옛날처럼 뭐 복수를 하겠다, 시오니스트를 뭐 없애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당국자들이 이스라엘에 대응하는 일을 결정하도록 하겠다. 국가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거 보면은 특별히 지금 군사적으로 반격할 그런 생각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펜타곤에서도 미 국방부에서도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이란은 반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전쟁이 여기서 그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타격을 했는데 군사시설만 공격한 거로 나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기를 나는 희망한다. 이것이 끝이길 희망한다. 이렇게 해서 미국도 그냥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더 이상 공격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나마 언젠가는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또 전쟁 상태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잦아지는 것 같아서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